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 가시죠? 예.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얘기고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치명적인 하자, 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대장동 사업이 만약에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개발 사업들이 부지기수가 될 겁니다. 당장 바로 여기 이 건물이 뭐다? 예, 부산 해운대에 있다는 LCT입니다. 이 LCT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조단위 사업이에요. 개발 이익 역시 조단위로 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걷어들인 수익은 한 푼도 없어요. 70%를 걷어들여야 된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해운대 LCT가 들어선 저 땅이 한 30% 정도는요, 국유지였어요. 원래 군 부대가 있던 땅이었어요. 국유지의 일부하고 그 민유 사유지하고 합쳐가지고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줘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거야말로 배임 아닙니까? 이거 배임이죠. 솔직히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저렇게 높은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산 시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습니다. 당장 해수욕장 접근이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부근에 차량이 많이 몰리면서 수영복 입고 막 다닐 건데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그리고 저거를 저렇게 오랫동안 부산은요, 해운대 백사장의 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허가를 안 내줬었어요. 근데 저거 몇 층짜리? 70층, 80층짜리 이렇게 엄청 높은 건물이잖아. 해운대에 높아봤자 20층이었어요. 근데 그 몇 배, 3배, 4배 되는 그런 건물이 올라왔습니다. 해운대의 경관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지금까지 부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해운대의 이 경관을 지켜왔는데 얘들가 일거에 깨버렸어. 이거 배임죄 아닌가요? 배임죄예요. 그죠?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거 배임 적용하고도 남아요. 치명적인 하자인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예. 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각종 지자체 개발 사업들 싹 다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해야지 배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면요,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지자체장 없어요. 아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저기 이번에 김진태가 사고친 레고랜드, 그것도 큰일 나요. 지금 난리도 아닐 거예요. 모든 민영 개발은요, 가능성 자체가 원천 봉쇄돼요. 공영 민영 합작 사업도 사실 다 문제가 됩니다. 오로지 공영 개발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들 엄청 좋아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 결정, 행정 집행,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배임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종 민자고속도로 전부 다 배임죄 되고요. 공기업 민영화 같은 거, 그거는 더 두 말 세 말 할 것도 없이 확실한 배임입니다.
전기료 인상도요, 배임죄가 됩니다. 그잖아요. 한전은 뭐, 예, 이거 이제 민영화돼서 한전은 이거 국민주 형태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있어요. 국가가 소유를 안 하고 있어요. 자, 한전은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한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기료를 올린다? 배임이네. 전기료 올리는 거요, 100% 배임죄 적용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까지 배임죄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머니투데이 보도 볼까요? 비싸게 샀으니 감옥 가라고 CEO 옥죄는 배임죄라고 하면서 KT 이석채 사장이 좀 비싸게 뭐 기업체 하나를 샀다는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 받았다는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때에서는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머니투데이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머니투데이가 지금 제일 큰 소리로 이재명 배임죄 이러고 있죠. 어느 한쪽에 가가지고는 배임죄 없어야 돼. 기업체 사장들 옥죄는 배임죄 없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쪽에 가가지고는 이재명은 배임죄야 이렇게 한다고?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어딨어. 이 머니투데이 얘들 김만배 머니투데이지? 못된 놈들이죠. 못돼 처먹은 놈들이죠. 자, 이 기사를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비싸게 샀으니 감옥 가라고 CEO 옥죄는 배임죄 손볼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배임죄를 없앨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문제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현령 비현령 식의 자의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형법은 배임죄 요건 가운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업인의 투자 결정 등 순수한 경영상의 판단을 배임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1, 2, 3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모든 경제지, 모든 적폐 언론사들이 배임죄 없어야 된다고 나발을 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한테는 배임죄를 적용하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것들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법을 한쪽에 가서는 폐지하자고 하면서 한쪽 가가지고 이재명한테는 꼭 이걸 덮어 씌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 이런 법을 적용하겠다는 검찰 놈들이나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자 새끼들이나 다 나쁜 새끼들인 거지. 다 이거 진짜 단두대 위에 올려야 될 애들인 거죠. 아니 지들이 저렇게 썼잖아. 기사를 저렇게. 기사를 써놓고 왜 갑자기 그래서 기업 CEO는 배임죄 적용하지 말라 해놓고 이재명은 적용해야 된다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참. 아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몇 년 전에 제가 아주경제에 있을 때 기사로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배임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죽인다며 경영상 판단은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법리는 상당 부분 판례에 반영돼 배임죄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하지만 더 줄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난무해왔다. 그 결과 배임죄는 이제 거의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는 굳이 배임죄를 적용해야 되겠다고
그걸 안 하면 부실 수사라고 에라이. 네, 이게 제가 썼던 칼럼입니다. 그 법조 출입 좀 했다라는 기자들은요, 배임죄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다 기억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LG그룹 계열사 2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LG건설인지 LG화학인지 아마 하나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2개로 분리되고 해서 LG화학과 LG하우시스인가 이렇게 회사가 2개가 분리돼. 근데 문제는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채가 발생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적용되는. 그래서 이 부채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놓고 두 회사가 이 티격태격 협의를 하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재판 가요, 그냥.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딱 해서 나눠버렸더니 잘못 나눠버리면 배임죄로 걸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어찌됐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재판 가자. 재판을 갈았어요. 같은 계열사끼리, LG그룹 계열사까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자, 봐라. 배임죄는 이래서 잘못된 거다. 라고 했다고요. 그게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일제히 다 주장했던 겁니다. 배임죄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왜 없어야 되는 배임죄를 왜 이재명한테는 적용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검사들이야 뭐 계속 배임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으니 뭐 그렇다 치고 기자들은 왜 그딴 식으로 하는데? 아, 진짜 더럽다 이 새끼들아. 아유 씨. 자, 이거는 결국에 기자들이 대장동에서 더 많이 헤쳐먹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헤쳐먹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심통을 부린다 라고까지밖에는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너무 억지스럽다. 세상에 70% 이상 이익 환수를 못 하면 전체 수익 중에 70% 이상을 못 가져오면 배임이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에서 성남시가 거둬들인 대장동 수익은 5,500억 원에 달한다 라는 판결이 있는데 굳이 성남시는 1,800억 원밖에 이익을 못 봤어 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검찰, 이 무슨 황당한 회계망측한 행동입니까? 또 있습니다. 김만배가 거둬들인 대장동 이익은 기껏 해봐야 다 털어서 통통 털어서 4,400억밖에 안 된다. 법원이 판결했고, 자, 이 액수만큼은 추징 보전해줄게 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굳이 검찰에서는 아니야, 김만배가 얻어들인 수익은 7천억이 넘어 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어요. 자, 판례가 있는데 법원에 판단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검찰. 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싸우겠다 그랬으면 참 난리도 났겠다. 이쯤 되면요, 탄핵감이에요. 검찰총장 탄핵감이야 이거. 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항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따구 검사가 어딨어. 판사 탄핵이야 이거. 이거 검찰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 왜? 자, 지들로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거든. 자,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아무리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도 하다 보면 뭔가 그럴싸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소장을 서로 미뤘대요. 서로 안 쓸라 그랬대.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돼. 뭐 검찰이 어떤 이상한 검사들은 와, 공소장이 150페이지나 돼 이러면서 자랑하던데,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공소장이 그렇게 길면은요, 수사가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수사가 잘 됐죠? 아니 왜 그렇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약도 잘하잖아. 한두 마디로 확 조져주잖아. 자, 한두 마디로 확 요약해주고 중요한 거는 뭐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온다. 확 조져주잖아. 근데 공소장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이거는 이거다. 문제가 되는 행동은 요거다. 금방 두두두둑 나와요. 10페이지 정도면 떡을 쳐. 근데 150페이지를 만들었다고? 그거는 뭐다? 지들도 정리가 안 된 거야. 개발세발. 에? 혓바닥이 길면은 뭐다 이런 얘기 있죠.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공소장이 나옵니다. 길다? 그거는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야. 왜? 뭔가 잘못 만든 거야. 뭘 잘못 만들었으니까 자꾸 말을 덧붙여가지고 지가 하고 있는 주장을 자꾸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면은 보강하는 뭐 이런 게 그 기둥이 필요합니까? 기둥 하나만 튼튼하게 해주면 되지. 그런데 기둥을 약하게 세워놓으면 보강하려고 이것도 세고 저것도 세고 저것도 받치고 이것도 받치고 그러죠. 지금 검찰의 공소장 수준이 딱 그거예요. 기둥 하나 튼튼하게 딱 있는 게 정상적인 공소장인데 기둥 하나 튼튼한 기둥이 없고 비실비실하게 대충 하나 걸쳐 놓으니까 야 떨어지겠다 무너지겠다 여기도 받치고 저기도 받치고 여기 들어올리고 저기 들어올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0페이지나 된 거야. 공소장이 길어졌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 개뿔. 공소장은 원래 길어봤자 10장 안쪽으로 쇼부 보는 거야. 놀고 있네. 공부 잘하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한다? 주저리 얘기 안 하죠. 단칼에 끝내잖아. 그리고요. 이익의 규모가 뭐 설령 좀 크다고 해도 뭐 7천억 원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장에게 배임죄 적용 안 된다는 거 검찰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이거는 법원에 일관된 판례였다고. 그런데도 굳이 검찰이 영장까지 쳤다라는 건 뭘 말한다? 간단해요. 정치야. 오직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친 겁니다. 뭐? 그렇죠. 김건희 방탄용이라는 거죠. 김건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 한동훈도 노력한다 그죠? 김건희 지켜주려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덮으려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어. 지금 돌릴 수 있는 거라고는 이재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야 됐고 자 영장 쳐!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영장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판례하고 배치가 되고 대법원 판례하고도 배치가 되고 이미 나와 있는 관련 사건 판결하고도 배치가 돼. 그동안 오랫동안 법조계라든지 안팎에서 논의가 됐던 법리하고도 안 맞아.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 모든 지자체, 모든 공공기관이 다 배임죄 걸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무리한 일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검찰도 이게 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이유는 딱 하나지. 김건희 방탄용이야. 자, 오늘 제가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가까이 전해드린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하고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심지어 판례하고도 배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굳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더군다나 대장동 배임 이걸 적용한 구속영장을 쳤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정치적 이유. 김건희 특검 이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장이다. 김건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희생양 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희망님, 돈 안 받은 죄라고 하셨네요. 안인숙님, 주가 조작 덮으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앵두님 연막탄 작전이라고 하셨고요. 예. 샛별 하나님 김건희 방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각제 반대 민영화 반대 이젠 이재명 그만 괴롭혀라 라고 해. 자, 여기 내각제 반대 민영화 반대님 말씀처럼 민영화야말로 진짜 배임이에요. 그건 진짜 배임이에요. 근데 민영화 뭐 했다고 해서 지금 배임으로 처벌받은 사례 있나요? 없죠. 자, 기회외라님 오늘 서영교 의원님 폭로 서로 공소장 안 쓰려고 서로 미뤘다고 해. 이거 사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서영교 의원님 바로 딱 까버리시더만요. 아, 이럴 때 보면은 참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그래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자기 역할 하나만큼 충분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마디 딱 부러지는 말로 조지는 한두 마디로 확 조져버리잖아. 그걸 보면 참 이분도 참 능력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윤발님 검세들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이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경실련 애들이 이 숫자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실련께 그대로 거의 검찰들한테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할래니까 되게 좀 이렇게 명분이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이 경실련 같은 데서 이렇게 탁 내주니까 아싸 이거 가져다 쓰면 되겠네 라고 가져간 거죠. 경실련도 옛날의 경실련이 아니고 얘네들도 이제 자기들이 엘리트라는 사고방식에 너무 굳어 있죠. 근데 경실련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했었어요. 경실련만큼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인 도 사실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동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실련이 엄청나게 자기들이 잘못하고 반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툭 하면은 검찰 욕하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자신들이 실수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세웠던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안 하고 자꾸 검찰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더니 이제 그러더니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경실련이 보여준 태도는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매몰차게 굴었던 정말 야박하고 정말 야비하게 굴었던 경실련의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하여튼 못된 놈들이야. 자, 민초의 분노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되게 긴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했었죠. 근데 뭐 요약하면 뭐 간단하게 요약은 됩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였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재명 영장을 친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엉터리다. 법리하고도 안 맞고 판례하고도 안 맞고 얼마 전에 나온 판결하고도 안 맞고 참 누가 썼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요, 이 검사들 이름 다 확인했다가 얘들 다 잘라야 돼. 검사들뿐만 아닙니다. 지금요 KT 이 천공 입점시켜준 애들 다 잘라야 돼. 지금 방통위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압수수색 한다 그러죠? 그 관련한 애들 다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얘네들이 독재 정권에 부역하지 않습니다. 민주 세력들이 정말 좋은 게 좋다고 쳐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웬만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뻗대고 아휴 진짜 또 말하면 속 터집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전정훈님, 서옥금님, 여왕깨위님, 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은요, 제가 서초동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